직장인분들이 대부분 회사를 출퇴근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조금 쉬운 판매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해외 구매 대행을 2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대략 2년 정도에서 연평균 1억 정도의 매출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고 이커머스죠.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고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면에는 고객 CS라든지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온라인 광고라든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만약 사입을 했다고 하면 택배를 포장해야 되고 택배를 보내야 되고 물론 이런 것들도 3PL이나 쿠팡 쪽에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내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 이 스마트 스토어가 예전처럼 마냥 쉬운 분야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어떤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AI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어떤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시간들은 확실하게 단축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해서 같은 시간이면 더 많은 상품을 등록할 수 있고 판매도 가능하긴 하겠죠. 저도 예전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직장을 다니면서 물건을 사입하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유명 브랜드를 소싱해서 판매하는 거는 마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중국 제품들을 구매 대행할 경우에는 마진율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지만 중국어로 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를 한국어로 좀 수정을 해준다거나 별도의 브랜딩 과정을 해서 조금 더 퀄리티를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부가적인 작업들도 필요하긴 하죠. 물론 그런 것들을 모두 상쇄하더라도 마진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많은 매출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엔 테무가 들어오기도 했고 한국까지의 그 배송이 상당히 좀 빨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대부분 위탁 판매는 연습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마진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고 내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제조업체 혹은 도매업자와 이 마진을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습 삼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큰 수익을 보기에는 실제로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것 또한 유료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품 판매 마진에서 이런 솔루션 사용하는 비용이나 상세 페이지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최근에 이벤트로 저에게 워드프레스를 배웠던 그 분도 중국 구매 대행을 한 2년 정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총 벌었던 순수익이 3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 아니라 한 1년 6개월 정도 중국 구매 대행을 했었는데 한 30만 원 정도 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물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연습 삼아 좀 해봤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했지만 생각보다 상품 등록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품을 등록했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어쩌다 한 번씩 판매가 되면서 요걸 좀 더 열심히 할까라는 그런 생각은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워드프레스 쪽을 좀 더 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자동이고 무조건 프로그램만 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부 영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이 스마트 스토어로 부업을 처음 도전해 보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객 CS라든지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든지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인 경우도 상당히 그 소싱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되고 판매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알아보는 것조차 어쨌든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까지 좀 더 고려를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한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고객 CS였습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반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컬러는 어떻고 이 제품은 뭐 이렇고 저렇고를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그만큼 판매가 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 거긴 하지만 상품이 좀 더 늘어나고 잘 팔릴수록 그 CS 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CS가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하는 게 직장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회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CS를 좀 더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답변을 단다거나 뭐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브랜드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CS에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 뭐 이런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CS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겠죠. 상세 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도 단순히 중국어를 한글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지만 아예 기획이나 브랜딩부터 새롭게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한다면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실제로 쿠팡에서 스티커를 판매를 해봤기 때문에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배송료라든지 이런 정산을 다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스티커 같은 경우는 마진이 거의 40%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의 뭐 마진율이 있는 상품을 내가 소싱해서 판매를 했다면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품을 초보자분들이 소싱을 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어렵겠죠. 이커머스 같은 경우도 트렌드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따라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또 통하지 않는 뭐 그런 전략들도 있어서 강의를 선택하실 때 조금 이 기준에 잘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스마트 스토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왕이면 시작할 때 이게 아직도 먹히는 전략인지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지를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스마트 스토어라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낫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기왕이면 그 시간과 노력을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부업에 대한 가능성도 느끼실 수가 있고 실제로 판매가 되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런 경험이 나중에 내 자산이 돼서 뭔가 좀 더 다른 쪽으로 확장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AI도 그렇고 다양한 부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선택함에 있어서 뭔가 본인만의 기준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쉽다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업종에 있었고 이런 것들도 연관이 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기존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해왔던 거와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해당 분야에 좀 오래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이 부업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기준이 있어야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하면서 재미도 있거든요. 나에게 맞는 부업이 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먼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